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유승현 기자님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본격 주제는 선배님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건강검진하면서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혈액검사로 암을 걸렸나 안 걸렸나 뭐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예. 네. 종양 표지자죠. 우리 유승현 기자가 스무스 프리미엄에 이번 주에 이제 스무스 프리미엄에 투한 건데 네. 스프. 네. 스프. 유승현 기자가 일단 먼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거를 이제 제가 주제를 캐치한 또 사연이 있어요. 오, 사연이 있어요? 네. 항상 그런 사연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제가 스프 여기 쓸 때 네. 친구랑 얼마 전에 술을 마시는데 되게 심각한 표정인 거예요. 네. 그 술을 약간 들 마시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유승현 기자님 친구분이요? 네, 언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검진을 받았는데 수치 하나가 높게 나왔는데 췌장암 아니겠지 막 이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왜? 근데 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언니?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지 한번 보자고 뭐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랬더니 이제 종양 표지자는 아닌데 감마지 TP라고 이제 뭐 간에서 담낭 그 담도 간에서 담낭으로 가는 그 길이 막히거나 그랬을 때 올라갈 수도 있고 흔하게는 술을 많이 마시면 올라가는 수치예요. 이 수치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이게 주로는 술 때문에 올라간다는 걸. 근데 이제 그걸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수치가 높은 거를. 근데 결과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에 뭐 어디 종양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혀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근데 그 관련 종양에 뭐 담도, 췌장 막 이런 그 연관된 장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근데 걱정되는 마음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암이란 글자가 거기 이렇게 버젓이 종양이라고 써 있으니까 언니 술을 우선 끊으면 될 것 같고 이 걱정하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 보인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내시경, 초음파, 뭐 CT도 요즘 많이 찍고 하니까 그런 결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거는 술 때문이다. 술을 끊자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났는데 저도 알고는 그러니까 의학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저도 막상 무슨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서 약간 표준에서 벗어나 있거나 하면은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니분은 내가 혹시 췌장암 앞으로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셨어요? 지금 걸 혹시 있는데 못 찾아낸 거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한두 달 지났나? 괜찮아졌어요. 걱정 완전 사라지고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셨대요? 에? 뭐를? 확인 제대로 해보셨대요? 다른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술을 끊고 뭐 한두 달, 두세 달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소견을 드려요.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제가 검진센터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넣는 건 아니지만 이 세트에 이게 들어있어요. 보통은 종합검진,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검진 말고 우리가 돈을 더 내고 받는 종합검진의 대부분의 아마 센터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종양 표지자라는 게. 그래서 보면은 한 5칸 정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어와 숫자로 이렇게 써져 있고 정상 수치인지 벗어났는지가 써 있는데 이게 이름이 종양 표지자고 높아져 있는 경우는 뭐 또 이런 수치는 뭐뭐일 때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옆에 부연 설명이 붙다 보니까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갖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경우를 봤냐면 심지어는 이것도 이제 접수를 할 때 항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내시경, 초음파, 뭐 다른 혈액 검사 이런 거 하나도 선택 안 하고 종양 표지자만 선택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약간 맹신하시는 거죠? 왜냐면 종양 이걸로 암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가 있다고 해서 왜 우리 명제 수학 시간에 명제 배울 때 역, 이, 대우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뭐 A면 B다가 맞으려면 뭐 B가 아니면 A가 아니라도 참이고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있다고 해서 암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암인 경우 이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암의 경과를 추적 관찰하거나 아니면 치료 후에 다시 암이 재발하는지 보거나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검진에서 증상이 없을 때 이걸 조기에 스크리닝 한다고 하죠.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효과로서의 되게 의구심 있는 검사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정상인이 이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게 사실은 되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올라가 있다. 근데 동시에 한 어떤 검사에서 정말 이상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다른 검사를 안 했더라도 이게 한 가지가 너무 올라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대장암 관련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정말로 종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수치가 정말 높을 때. 네. 근데 이게 약간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나 암은 아니겠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워낙 있으셔갖고 네.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죠. 뉴스에. 네. 근데 제목이 참 제목을 아, 너무 배만 불린다. 이거? 네 제가 2008년도에 네. 이 혈액 검사가 이제 암 조기 발견 응? 병원들 배만 불린다. 와. 저희 생각나요. 그래서 당시에는 진단검사의학과가 아니라 임상병리과인데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항의 메일을 보내고 아, 정말요? 예. 왜 틀린 말 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같았으면 이렇게 안 쓰죠. 이런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목은 제가 단 건 아니고요. 아. 제목은 앵커 멘트도 제가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때 이제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김신영 교수님이 엄청나게 중간에 막 어려웠죠.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이런 것들 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2011년도에도 한 번 더 했더라고요. 이때는 조금 더 완화된 표현으로 네. 했었죠. 네. 근데 수시로 하셨네요. 네. 지금 생각은 어떠냐면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있었죠. 2008년도에도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검진 항목이 여전히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유소영 기자가 거기에 썼지만 의학계에서는 이게 암을 건강검진 목적으로 암을 진단하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학계에서는 그런데 왜 우리는 하고 있을까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잖아요. 어차피 건강검진 우리 다 피 검사하잖아요. 네. 어차피 뽑는 피 한번 뽑는 김에 조금만 더 뽑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세 번째 뭐냐면 이 중에서 이 전립선암 종양 표지자하고 AFP라고 해서 이제 뭐 간 담도 쪽에 있는 것은 이건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 남성에 해당하는 PSA 전립선 종양 지표는 실제로 이거는 이거 높으면 당연히 전립선 의심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무슨 소리야 PSA 당연히 높으면 전립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쭉 보면 PSA를 검사를 도입해가지고 그 나라의 전립선암 사망률이 낮아지지가 않았어.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 막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AFP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AFP 간담도 이쪽은 동양이 많아서 네. 서양에서 이거 없다고 하는 걸 과연 동양이 받아들일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좀 이게 디베이트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좀 그걸 건강검진에서 사용하기 좀 너무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하는 김에 해서 뭐 아주 엄청나게 높은 거 뭐 그냥 뭐 하면 뭐가 나쁠겠어.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거 정상이니까 또 넘어가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그런 건 있죠. 괜히 높아졌는데 아닌데 찜찜한 거. 이게 아니라고 해서 암이 없다 할 수 없고 그 여기대우 얘기했는데 이거 뭐냐면 이게 높다고 암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낮다고 암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검사 왜 하느냐? 원래 그런 검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네. 코로나 검사에 양성이 나왔다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할 수 없고 코로나의 음성이라고 코로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검사는 원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안 해요. 이걸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나라는 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까 진짜요? 싶은데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한 PSA와 AFP는
유용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건데 이 2개 정도만 아니면 나머지 약간 높아지고 하는 것들은 좀 신경 쓰지 말까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유승현 기자도 이제 거기에 썼지만 암 환자가 나를 수술받고 치료받는 사람이 팔로우 파는데 네. 는 되게 유용한 검사니까 뭐 재발에 대한 네, 위험이나 그렇죠. 그런 쪽으로는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PSA 같은 경우도 음. 이게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로 조기 발견해서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다 했는데 또 다른 학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비뇨기 학회 이런 데서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회별로도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6년 뒤에 다시 그때까지 나온 논문을 모아서 분석을 했더니 이제 70세 이상은 할 필요가 없고 70세 아래에서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이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입장을 바꾸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근데 높게 나와서 그 결과지를 가지고 외래로 상담을 오셔도 상당히 난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 뭐라고 정도 할 수 없는 이 정도 높아져 있는데 다른 검사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하긴 하죠. 찜찜하니까. 네. 근데 대부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 네. 근데 이게 왜 높아졌을까의 원인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냥 양성 종양에서도 높아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임신을 해도 높아질 수 있고 CEA라고 대장암과 관련돼 있다고 이제 나와 있는 그 수치는 흡연을 해도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이제 고려를 하긴 하는데 그게 높아진 거 완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그래서 의사들끼리도 이제 뭐 컨퍼런스를 하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개원가에 있는 선생님들이 환자가 어디서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내가 다니는 병원에 선생님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또 이제 큰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주기적으로 한 몇 달 간격을 두고 한번 추적 관찰을 해서 떨어지는지 봐라 뭐 네. 이런 수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또 저도 경험을 한 건데 어떤 환자분이 조금 올라가서 오셔서 다 검사를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완전 무시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환자도 불안해하시고 추적 관찰했는데 또 약간 높아요. 근데 이게 약간 높아서 떨어지는 수치면 그냥 안심합시다 하는데 이게 약간 올라가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사실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약간 그렇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서 조금 높게 나오셨다고 너무 막 불안에 떨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 혹시 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네, 네. 이제 글을 쓰게 되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 저희가 처음에 유행했을 때 2020년 네. 3년 전이죠. 그때 암 환자가 줄어든 걸로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갑상선암은 워낙에 막 검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빼고서라도 계속 증가를 했는데 이제 2020년에 암 환자 수가 줄었다. 코로나 때 검사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바로 아시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검진을 뭐 코로나 이제 지금은 좀 병원에 대해 접근성이 괜찮아지고 문이 많이 열리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병원에 발길을 끊으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검진을 늦게 받아서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 기본 항목에 있는 그런 혈액 검사라든지 뭐 내시경, 엑스레이 네. 이런 거를 놓쳐서 더 후에 발견되면 치료도 더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검사는 좀 잘 챙겨 받으시라. 네. 해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이. 네. 혹시 미뤄오고 계셨다면 사실 맨날 미루잖아요. 저도 12월 말에 받았거든요. 12월 26일에. 네. 그래서 지면 챙겨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올해 거에 이제 암 통계를 그러니까 당일에는 이제 저희도 기자들도 이제 한꺼번에 막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정부가 정해준 야마들 뭐 이런 것들로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부가 잡은 야마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받으신 분들 건강 이런 검진이 줄어들어서 그때의 암이 줄었다. 이거는 실제로 암이 줄은 게 아니라 진단 건수가 줄어서 문제다라는 거에 야마를 잡았고 네. 나머지 나머지 모든 암 치료 성적 이런 것들은 좋다. 네. 우리나라 암 치료 성적 되게 뭐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자마라는 미국 의사들 저널에 낸 거에 비하면 보면 우리나라 성적 제일 좋고요. 비용은 뭐 최고입니다. 이 비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돈도 있고 건강보험료로 내주는 거 있죠. 근데 그 돈은 어쨌든 간에 국민이 우리 돈이에요. 그래갖고 GDP 대비 얼마를 1인당 그
돈을 내느냐 이걸로 따지거든요. 네네. 이걸 그래서 막 이상한 분들은 영국은 전부 다 공짜로 받는다. 아니죠. 영국은 전부 다 영국의 돈으로 받는 거죠. 네. 그걸 먼저 내고 나중에 내가 병원 이용할 때 안 내느냐 그 차이인 거죠. 다 그 비용은 그래서 안 따져요. 그렇게 1인당 GDP 대비 얼마에 거기를 하느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따져서 우리나라는 되게 낮아요. 좋은데 성적도 되게 좋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안 좋아지는 게 있는데 하나가 폐암하고 간암이에요. 폐암 간암은 전 세계가 좀 안 좋아지는데 폐암은 뭐냐면 네. 흡연율이 낮아지면서 비흡연자 여성의 폐암률이 높아가고 있고요. 여전히 5년 생존율, 그러니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폐암이에요. 그러니까 폐암을 좀 더 서둘러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간암은 발생률이 7이거든요. 근데 사망률은 2위예요. 5년 생존율이 한 36% 정도밖에 안 돼요. 간암도. 이것도 뭐냐면 옛날에는 못 사니까 바이러스, A형 바이러스, B형 바이러스, C형 바이러스. 근데 이거는 약이 좋아지니까 이거는 점점 줄어들고요. 알코올도 술 많이 마셔서 하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비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한 간암 사망률이 높아가고 있어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폐암과 간암은 우리가 지금 암 성적 좋고 뭐 이제 막 조기 발견 조기 해가지고 이제 암도 이제 일종의 만성병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까지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폐암과 간암은 아직 심각한 그러니까 이거 여전히 많이 이렇게 사망하네. 여전히 이거 그리고 패턴과 좀 달라졌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폐암과 간암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연구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이 조기 진단에 내려는 노력이 빨라져야 되죠. 필요하다. 근데 간암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는 네. 뭐밖에 없냐면 현재는 CT도 아니고 초음파인데 초음파도 1년 동안 해봤더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고위험군은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가 지금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40대 이상부터는. 제가 요거 제가 이제 기자한 이후에 요 연구를 처음부터 들여다봤어요. 시작할 때부터 누가 우리 시작한다. 나중에 독자나 이거 뭐 2년 후에 나오면 해. 근데 그때도 처음에 1년 잡았어요. 네. 뭐 6개월마다 초음파 하는 거잖아. 1년 동안 했는데 놓치는 거야. 못 낮춰 사망률을. 그래서 6개월마다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본인들이 아시겠지만 간염의 커리어 이게 계속 보균자거나 그런데 그것보다 지방간, 간 섬유화 수치가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은 연령대가 되면 서둘러서 네.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를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지금 우리 간암 사망률이 2위입니다. 발생률 7인데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 지방간 저는 이번에 뭐 좋아졌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더니 또 그게 보시는 선생님마다 또 개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진단 부분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래도 네. 보통은 이제 소견이 나갈 때 지방간이 어느 뭐 상중하 정도 있을 때 하 정도면은 아니요, 그래도 뭐냐면 개선의 그 여지가- 보는 분들 작년에 유일 아나운서의 하얀 간과 지금의 하얀 간을 비교했으니까 작년보단 누가 보시더라도 작년보다 좋아진 거겠죠.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 되게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좀 계속 이상하지 않아? 아니 뭔가를 어쨌든 좋아진 건 좋은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폐랑 간 무섭네요. 이번에 많이- 저도 코로나 걸리면서 숨이 잘 안 쉬어져서 PET 찍어보니 뭐 처음 보는 증상들 나와가지고 물어본 거잖아요, 네. 선배님한테. 네. 그거는 제가 네. 좀 의뢰를 해볼게요. 비흡연자라 제가. CT를 조금 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검진 이제 해보니까 참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 당장 죽을 병 아니고 치료를 받을 만한 뭐 이런 것도 없어서 네. 관찰하세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도 이번에 네. 건강검진에서 지난해 말이죠. 네. 당뇨병 전단기 여전히 나왔고 네. 고지혈증 나와서
근데 고지혈증은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약 드세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 먹으려고요. 네. 승부를 걸어. 승부 어떻게?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도 안 되실 거예요. 드세요. 저는 지금부터 먹고 있는데 이미.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예, 죽을 병 아니니까 선배라고 자꾸 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편히 갖고 잘 관찰하시면 네. 문제 없으실 그 거고 마음 편히 갖는 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추적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